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배부름 시대의 배고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배고픔의 시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네, 저 닥터유가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갈비찜, 아마 갈비구이 이런 거는 거의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가요 1년에 한 번 저희 큰 집이 있습니다. 큰 집에 이제 설날 때 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갈비찜이 나와요. 근데 그거 정말 1년에 딱 한 번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나 맛있게 먹었는지. 또 이런 기억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은요, 전부 다 보리밥에 김치죠. 네, 만약에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가 얹어 있고 장조림이 있다. 네, 장조림을 반찬으로 싸왔다.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이 부잣집 아들입니다. 도시락을 싸온 것만 해도 괜찮은 집안이죠. 저도 도시락을 못 싸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급을 줍니다. 그때 배급받았던 게 옥수수빵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서 우리가 옥수수 가루를 원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구운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딱딱해요. 이렇게 던지면은요 깨지지를 않아요. 이게 요새 빵들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 옥수수 빵은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도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라는, 또 배고프니까 모든 게 맛있겠지만 맛있게 먹었다는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빵집 가서요, 그 옥수수빵 없나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생긴 걸 누가 만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맛이 전혀 안 나요. 달콤하기만 하지. 옛날에 그 옥수수빵은 그냥 옥수수만 넣고 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콤한 맛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맛이 참 흉내내기 어렵더라고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요. 그 당시에는 밥을 그냥 밥이라고 부르질 않고요. 이밥 또는 잎쌀밥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렀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보리밥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쌀밥, 흰 쌀밥을 먹는 거를 차별해서 이밥 또는 잎쌀밥 이렇게 부른 거죠. 그 시절에는요, 대부분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배부름은 어떻게 돼요? 예, 배부름은 즐거움이 되고 쾌락이 되는 거죠. 배고픔은 당연히 고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당연히 영양 결핍도 많았습니다. 그 배고픔의 시대가 한 40년, 5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배부름의 시대죠. 요즘 배고픈 사람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배부르죠. 그리고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영양 과잉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지금도 이 배부름의 시대에 배고픔이 거의 비슷하게 또는 더 심하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다 배부름 시대에 배고픔이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존재하나요? 이렇게 존재를 하죠. 나는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 이분들은요, 진짜 한 끼만 굶으면요, 엄청난 고통이 쏟아져 옵니다. 배고픔 시대에는요, 굶기를 갖다가 떡 먹듯이 했기 때문에 그땐 굶어도 배가 안 고파요, 사실은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죠. 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허기진다 그래요. 좀 뭘 못 먹잖아요. 그러면 허기가 져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굶어도 다 일을 했어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꼬르륵거리면서 다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정말 또 힘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내가 먹질 못해서 힘없어서 못한다 그러죠. 배고픔의 고통이요, 이게 똑같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배고픔 또는 배부름의 이 증상, 이 느낌이죠. 증상과 영양 결핍 또는 영양 과잉과는 전혀 별도입니다. 우리가 이게 같은 것 같잖아요. 전혀 별도예요. 영양 결핍이나 영양 과잉 둘 다 직접적인 증세는 별로 없습니다. 네, 영양 결핍이 정말 심하면은 병이 돼서 무슨 증세가 나타나지만은 조그만 굶기 정도의 영양 결핍 가지고는 증세가 없죠. 영양 과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증상이 없죠. 그것이 비만이 되고 고혈압이 되고 관절염이 되고 이러면 이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지만 그런 고통이 없죠. 그런데 배부름, 배고픔은
이건 증상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배부름, 배고픔 다 느낌이고 증상인데요. 항상 그 느낌 또는 증상은요, 증폭이 됩니다. 배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부름이 끝나면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걸 기억을 해요. 아, 그때 좋았어. 그러면 다음에 또 배부를 거를 기대를 하죠. 네,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배부르잖아요. 그럼 참 즐거워요. 이전보다 처음보다 더 즐거워지는 거죠. 이걸 증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은 증폭이 되거든요. 느낌이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이 배고픔에도 일어납니다. 내가 어쩌다가 배고픔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걸 기억을 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랬어. 그게 고통으로 기억이 남아요. 그럼 다음에 나는 배고프면 안 돼. 라고 해서 배고픔을 회피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굶게 되잖아요.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럼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배고픔의 증폭이죠. 왜 배부름 시대에 배고픔의 시대보다 더 고통스럽냐? 그 이유가 배고픔의 고통이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배부름 시대에 제가 배부름이 이제 즐거움, 쾌락이라 그랬는데 이 배부름 시대의 이 배부름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배부름 시대의 배부름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때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불과 5분, 1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편합니다. 뭐 배가 꽉 찼고 뭐가 하여튼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식곤증이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또 후회도 다가와요. 어휴, 내가 이거 덜 먹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먹을 때는 그게 까맣게 잊어지는데 먹고 나서는 이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게 뭐예요? 불편함, 식곤증, 그 다음에 후회. 전부 다 고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배부르게 먹었으니 어떻게 돼요? 네, 이게 과식이 됩니다. 과식이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죠. 비만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서부터 뭐가 옵니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또 뭡니까? 암이 오죠. 네, 또 관절염이 오죠. 뇌졸중, 심장병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따라옵니다. 심각해지죠. 네. 그래도 이 배부름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증폭된 쾌락, 제가 배부름이 쾌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폭된 쾌락. 이 증폭된 쾌락에 의해서 내가 그 순간에는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부름 시대의 배부름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배부름 시대의 최고의 건강법이 뭘까요? 네, 바로 배고픔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 시대의 최대의 건강법은 배부름이었죠. 배부름 시대의 최고의 건강법은 그 반대로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배고파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아까 어떤 불편함? 먹고 나서의 불편함. 그 부분이 다 없어집니다. 식곤증도 없어지고요. 후회도 당연히 없겠죠. 조금만 길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비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줄줄이 따라오는 암, 심장병, 뇌졸중 전부 다 예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배고픔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간단합니다. 배고픔을 즐기면 되죠. 이걸 어떻게 즐기느냐? 네, 이게 단계별로 즐기면 됩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요. 네, 배고픔의 고통이 증폭되는 걸 깨야 됩니다. 그건 사실 고통의 증폭이라는 것은 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깨는 거죠. 네, 어떻게 깨느냐? 1번, 배고픔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배고픔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고통이 아니고 배고픔이다. 두 번째, 그것을 고통으로 기억하지 마세요. 세 번째, 그것을 또 굶을까봐, 또 배고플까봐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뇌 속에서의 그 악순환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배고픔의 쾌락을 느껴보기입니다. 배고픔이 아까 제가 처음에는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배부름 시대에는 배고픔이 쾌락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배부르게 쭉 먹어왔잖아요. 그럼 작정을 하고 일부러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아쉽죠. 뭔가가 그냥 충족이 덜 된 것 같아요. 불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5분 내지 10분만 있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고통일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딱 5분 내지 10분만 지나 보면은요, 느낌이 달라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전에 느꼈던 불편함, 뭐 후회 이런 게 아니고요. 뭔가가 편안함, 그 다음에 뭐 가벼움, 맑음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배부름 시대에 배고픔을 겪는 이게 쾌락이 되는 거죠. 한 10분만 경과를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 5분, 10분간의 배고픔, 요것만 내가 문제시 안 하면은요, 정말 배고픔이 쾌락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해보셨죠? 그러면 이제 배고픔 훈련하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훈련하기는 뭐냐면은 점점 더 잘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요. 점점 잘하는 겁니다. 근데 훈련할 때는요, 내가 이미 힘들고 허기지고 이렇게 지쳐 있잖아요. 이럴 때는 훈련이 안 됩니다. 한번 해보긴 뭐 의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훈련 자체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몸맘 회복 훈련, 뭐 둔감 훈련 등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훈련은요,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겁니다. 일부러 자꾸 멈추는 거죠. 그리고 5분, 10분 정도의 배고픔을 또 느낀 다음에 다시 그 배고픔의 쾌락을 한 10분 내지 20분을 더 즐기는 거죠. 네, 이것을 갖다가 밀고 당기기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정 안 될 때는 할 수 없고요. 하던 대로 하시고요. 되면은 조금 더 일찍 멈추고, 네, 그리고 또 그걸 즐겨보고, 또 정 안 되겠으면 다시 뒤로 오고, 이렇게 밀고 당기를 통해서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운 분들은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느리게 먹기 또는 한 입 한 모금이라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리게 먹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먹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의 느리게 먹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내가 10분 만에 먹었다. 그러면은 내가 아예 작정을 하고 20분 만에 먹겠다라고 작정을 하세요. 예, 그러면은 배부르기 전에 스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느리게 먹는 법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걸 또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 방법을 권유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티스푼으로 먹기입니다. 네, 티스푼을 먹으면은요, 이것도 또 빨리 먹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늦어져요. 예, 그래서 티스푼을 먼저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좀 더 훈련하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한 입 한 모금인데요. 이것도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스톱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한 입 한 모금은 음식 하나 넣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음식 하나 넣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네. 음식을 많이 넣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아니고요. 한 입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배고플 때 또는 그렇지 않을 때, 사실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내가 중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배부르려고 좀 하지 마세요. 차라리 배고파 보세요. 해보시면은요, 정말로 더 좋은 느낌을 체험하게 됩니다.